입술을 묻다. 피기맘. 어쨌든 요게 뿌리가 작년 통합수능부터 지금까지 쭉 쌓여 오면서 네. 이제 올해 특히 아이들의 수시 지원에까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제가 이제 주로 지금까지 보여드린 데이터는 네. 다 정시 관련된 네, 데이터였잖아요. 그럼 수시 관련된 데이터도 한번 봐야 되죠. 지금 이제 수시 예, 또 예.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면 수시 데이터 같은 네. 경우에 교과 전형이니까 교과 전형을 먼저 살펴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이건 어디 자료? 이거 어디가 자료입니다. 어디가 자료. 예. 예. 어디가에 발표된 자료를 네. 보면 연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 쭉 해서 2022학년도에 1.03 70% 성적 아이가 그리고 카톨릭대 지역균형 이게 의대만 일단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1.03 이렇게 돼 있고 고대 같은 경우 학교 추천 이것도 교과 전형을 보니까 1.12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잘 보시면 아이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야 1.03이니까 난 붙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1.03인데 붙는다고요? 엄청 네. 잘하는 학생이었구나. 예.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5일. 작년에 부산에 있는 원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소녀님 내신 1.0인데요. 3학년 이렇게까지 1.0 등급이에요. 그럼 여기를 따지면 너무 50%죠? 예. 예, 50%. 1.0인데 안정권이잖아요, 그럼. 네. 근데 1단계를 통과를 못했어요. 헐. 이게 말이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오, 교과인데. 네. 그러면 일단 보셔야 되잖아요. 오. 여기에 보면 예. 연대 교과 100에서 5배수 뽑는 거로 돼 있죠. 예, 예.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교과 A는 국영수 가사를 반영하고 교과 B는 최대 5점 가점하는 방향으로 반영한다. 감점. 그리고 예. 감점. 공통 과목의 비율은 30, 일반 과목, 일반 선택은 50, 예. 진로 선택은 20 이렇게 예, 된만 예.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뽑는 방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 이거를 계산할 때 예, 예. 과목은 이렇게 하고요. 예. 1학년 때와 2학년 때와 3학년 때 비율은 대략 이런 정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교과 100에서 50점은 Z 점수로 아. 50점은 여기 나와 있는 등급 점수로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 Z 점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학교. 학교의 평균이나 네, 표준 네. 편차나 원점수가 다 고려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1등급이 됐다 안 됐다 이거로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1.0이라도 요 연대 방식에서는 우열이 분명히 있네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네. 여기서 보시면 2022학년도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충원율을 한번 보실 필요도 있어요. 네, 충원율. 예. 네. 여기 연대 28명 모집에 충원 4명 했죠. 여기 밑에 보시면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5명 뽑는데 4명 했어요. 네. 오, 그러네. 예. 을지대 같은 경우 10명 뽑는데 5명 했거든요. 예. 연대 추천형이 충원율이 제일 낮죠. 네. 카톨릭대 지역균형도 10명 뽑는데 18명이나 충원했거든요. 오. 고대 같은 경우 30명 뽑는데 34명 했고. 예. 숫자 4는 여기 나와 있는 연대나 가천대가 똑같지만 네. 가천대는 5명뿐이 안 뽑고 예. 연대는 22명이나 뽑잖아요. 예. 예, 차이가 있죠. 예. 연대 충원율이 낮은 이유가 뭐일 것 같으세요? 뭐 일단 합격하면 만족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일단 해서. 근데 웃기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연대 의대 쓰는 애는 네. 어디 썼을 가능성이 크다? 뭐 당연히 서울대. 예, 직윤이나 일반 전형 썼을 네, 가능성이 네. 크죠. 네. 그러면 빠져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예. 만약 서울대 붙으면 예. 서울대 가겠죠. 예. 안 뽑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충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연대는. 아, 연대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1등급인데 어떻게 1단계 때 통과 못했을까요? 네. 예, 그럴 수 있다. 있다. 예, 있다. 두 번째, 충원율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연대는 다른 전형은 덜한데 추천형에서는 얘가 절대적으로 자기들의 학업 이 과정을 쫓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안 뽑는데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과만 갖고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교과만 뽑는 것처럼 교과만 가지고 뽑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외에 다양한 요소 들어갈 수 있죠. 연대는 이런 방식으로 요소를 활용하는 거고
다른 학교 보면 여기 보면 교과 전형인데 서류가 들어가요. 오. 거기에다 뭐도 들어가냐면 수능 최저도 들어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과로 써서 붙을 거다.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이제 물론 의대니까 네. 여기에 보면 자연 같은 경우 3개 합칠 이렇게 되잖아요. 수시에 교과 쓰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자기들 이 수능 최저 맞출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네.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쭉 보시면 서강대도 수능 최저로 아이들이 자격을 일단 심사하잖아요. 네. 성대 같은 경우 이 과정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학생부 100, 학교장 추천 교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80이고 학생부에서 공통 일반 교과 과정, 네. 그러니까 이거 등급 나와 있는 거 성적 넣고 진로 전문 과정 20% 하는데 이건 정성 평가하겠다예요. 네.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정성 평가라는 건 대학의 주관적 요소가 들어갔죠. 그렇겠네요. 예, 이런 형태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아니면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연대 수능 최저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접이 있게 하지만 면접을 어쨌든 잘라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1단계도 통과 못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적 상출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고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있죠. 거기다 서류도 있죠. 성대나 이 학교들은 수능 최저 내지는 자기들의 주관적 평가 요소를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교과 전형은 상위권 대학에서 어디뿐이 없다? 딱 여기뿐이 없습니다. 교과 100이죠. 딱. 그러네요. 계속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한양대 교과 전형.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디가에 발표돼서 나오는 교과 전형의 성적 결과물 있잖아요. 거기서 한양대 것만 참조하시면 딱 됩니다. 자, 교과는 분명히 명료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과 전형의 성적 데이터는 분명히 명료하게 발표했던 한양대 같은 경우도 이게 종합 전형은 네. 예, 종합 전형은 좀 애매해요. 요즘은 이렇게 발표 안 합니다. 네.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2020 학년도 한양대 종합 전형 입결 이거 어디가에 발표된 자료였거든요. 저는 그 종합 전형에 관련된 것도 내신 성적 몇 등급이면 가능해 안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무지 많이 봤어요.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저같이 입시 전문적으로 한다는 놈들도 몇 등급이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따위 소리를 해요. 근데 종합전형은 정성적 평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종합전형에 성적 공개하라고 하니까 요즘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첫 해는 한양대가 너무 정직했어요. 정직해 성적 공개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형식은 똑같죠? 네. 충원 인원도 있고 여기 보면 50% 컷, 70% 컷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 물리학과 보시면 뭐 50% 컷의 성적이 1.4등급이었다. 70%는 1.9등급이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건설환경공학과 50% 컷이 1.5등급이었는데 70% 컷이 1.3등급이에요. 이거는 뭘까요? 이게 밑으로 가면 더 커지죠, 점수가. 네. 이게 그러네요. 뭘까요? 정성적 평가잖아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등급이라고 하는 건 교과 성적일 뿐이에요. 비교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수 주는 방식은 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니 뭐니 어쩌고 이런 얘기 나왔던 거겠죠. 네. 정말 깜깜이 전형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다만 물리적 한계는 항상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뽑아요를 보여준 학교가 시립대입니다. 시립대 최근 요거 보시면 네.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0 작년 거죠. 학종 일반 전형에서 네. 우리 아이들 성적이 이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시면 뭐 2.43, 2.56 해갖고 2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쭉 보면 어떤 거는 토목공학과는 이게 좀 낮아서 네, 예, 그래서 4.69나 6.24다 붙었나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 사실은
엄마들이랑 제가 이러저런 얘기를 해보면 여기 4.43이나 6.1 얘는 누굴까요? 그럼 뭐 과거니 뭐니 어쩌고 네. 얘기는 해요. 네. 막연하게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신입들은 굉장히 친절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계열별, 고교 유형별 교과 성적, 교과 성적 말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돼 있죠. 네. 일반고는 지원은 2.5등급 어. 정도 하는 아이들이 했습니다. 어. 2등급, 3등급 사이 애들이 제일 많아요. 네. 붙은 애들은 2등급 쪽으로 붙은 아이들, 2.5등급 안쪽 아이들이 붙었어요. 네. 자사 아이들은 4등급 대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요. 네. 근데 보니까 붙은 아이들은 4등급에서 5등급 사이 4.5등급 아이가 붙었어요. 특목 아이들, 과거나 영재고 애들이겠죠. 걔들은 5점대 후반 아이들, 5점 몇 등급 후반 아이들이 붙었고요. 네. 6등급짜리 아이도 꽤 많이 붙었어요. 이거예요. 음. 이거 시립대 공식 자료거든요. 네. 네. 그러면 여기도 발표를 잘 하신 거죠? 이게? 예, 솔직하게 한 거예요. 예, 예. 일반고랑 자사고랑 특목고랑 학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것만 갖고 판단할 수 없는 학종에서 다른 요소들이 이렇게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시립대 학종을 깜깜이라고 얘기를 얼마나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다른 대학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고 같은 경우는 현타? 뭐 현타 그리고 네, 이거 현타에 일반고 큰 도움이 여기도 되는 자료. 예, 그냥 일반고는 아니겠죠. 예.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 교과 전형으로 일반고에서는 그게 명료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지원을 하게 시키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과 그것만으로 아이들이 선발되는 게 아니다. 등급만으로.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하세요. 물론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이 이렇게 되면 비교과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예,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아이들이 학생부에 대한 어떤 서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굉장히 많이 신경 썼죠. 네. 그러면서 좋은 표현을 네.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하다못해 최근에는 뭐 그 학생부 대신 써주는 뭐 이런 저기도 있어요. 세특 네. 지금도 관심이 네. 많고 뭐. 근데 전 정말 웃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읽어줄 것 같죠, 그걸 입학 사정관들이. 그런 기대로 네. 냅니다만 정말 3년을 자소서 하나 쓰더라도 그냥 엄청나게 그 네. 주변에서도 그 대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혼을 담아야 된다 한 줄에. 네. 예. 근데 안 근데- 읽는다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작년에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를 교육부에서 정리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전임 사정관, 위촉 사정관, 전체 사정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임 사정관은 실제로 이 업무만 담당하는 입학 업무만 담당하는 전담. 사람들이고 네, 네. 위촉 사정관은 교수예요. 내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 네. 그러면 교수들이 예. 그래서 인원수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수당만 그렇구나. 데리고 네. 근데 이분들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학생들이 학생부를 읽고 자기소개서를 읽고 점수를 주실까요? 별로 한참 이렇게. 언제 이게 진행이 된다? 9월 둘째 주에 원서 쓰잖아요. 한참 수업하고 계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연구하시고. 예, 개강하고 막 그럴 네. 텐데. 그러면 실제 서류 업무는 이 사람들이 담당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전담 전임 사정관들이. 예. 제일 많은 거 서울대 22명, 연대 23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문제는 서울대 22명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네.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직이라고 돼 있는 분들만 사실 정확히 따지면 전임 사정관이에요. 오. 그 자료를 지금 보고 안 하고 빼뜨린 건데 네. 뭐냐 하면 입학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음. 그분들은 사정관이 아니에요. 네. 실제로 아이들이 서류 업무 담당 안 하십니다. 네. 근데 어쨌든 네. 뭐 상관없다. 네. 어쨌든 22명이 본다라고 했을 네. 때 서울대 것만 일단 보면 예. 2,629명을 뽑는 거로 돼 있잖아요. 네. 대상 인원이 12,000명입니다. 그러면 전임 사정관이 봐야 되는 서류 숫자가 25,000. 왜 25,000이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2명이서 1명 거 서류 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써놓긴 한 거예요. 네. 전임 사정당 1명당 서류 평가 공수가 1,154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154라고 하는 건 네. 학생부 1154개랑 와. 자기소개서 1154개를 봐야 되는 거죠. 와, 한 명이. 네.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될까요? 오, 1100건을 한 명이? 네. 와, 어떻게 보지? 그러니 거의 이게 선풍기로 날려야 되는 수준 같은데. 그래서 그 이 학종 야. 자체 채점 문제가 됐을 때 교육부에서 자료 조사했을 때 조사 대학들 대부분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평균 시간 10분이 가장 많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원서 값은 사실 많이 내요. 비싸 이거 6장 학부모 입장에서. 네. 비싼데 특히 그 사립대학은. 근데 왜 적어 이거 사립대학은 왜 더? 참 문제죠. 컴퓨터에서 학생부 읽어내는 프로그램도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원서 값은 다 받으면서. 네. 그러니까 네. 학생부 자체에 대해서 네. 무슨 혼을 담은 학생부 이런 거,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네. 좀. 예. 네. 제가 생각해 이게 현실이에요. 음. 현실인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숫자를 보면 이런 숫자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산수간 계산 한번 해보면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들 숫자들이 나와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답답해서 네. 그래서 이러저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 거고 결국 이렇게 되면 예.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음. 자연계열 애들은 나는 뭐 수시에서 어떻게 쓸 거냐 말 거냐의 문제랑 상관없이 전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상향 지원하겠죠. 왜 문과 애들이 공부를 못할 거야. 공부 못하는 거 맞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똑똑한 아이들이 자연계열 쪽으로 많이 포진했어요. 실제 구성도 실제로 그런 것 또 같고요. 수학 싫어하는 아이들도 네. 많이 이쪽으로 네. 문과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수학이 싫어서 이쪽으로 그렇죠. 가는 경우도 네. 되게 많고 근데 수학 비중은 높아지고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문과 애들이 성적이 나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이런 거예요. 수학은 못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국어라도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국어도 자연계열 아이들이 잘 보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게 수학 점수를 못 받아서 불리한 게 아니라 공부 사실 상대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로 연락 온 원장이 있었는데 강남권이에요. 대학 굉장히 잘 보내는 여학교입니다. 문과 전교 1등이 2점 초반대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어떻게 해. 서울대 쓰라고 해야지. 그리고 걔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나 수능 점수도 잘 나올걸? 거기에서 그거 못 쓰게 하면 그렇죠. 당신 욕먹어. 그렇죠. 당연히 쓰게 해야지. 그렇지. 근데 걔는 상관없는데 그럼 그 밑에 2등, 3등 어쩌죠. 걔들도 쓰게 해야지. 모의고사 성적 잘 나올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수시에서 원도를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되냐. 6월 모평 성적 나와 있거든요. 네. 9월은 사실은 불행히도 정확한 성적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6월을 참조사항 봐서 네. 6월에서 내가 정시 때 어느 정도 대학을 선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일단 삼아 두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굉장히 강단이 있는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새가슴. 쪼잔한 새가슴인가? 쪼잔한 새가슴이다 그러면 예. 정시 때 갈 수 있는 학교 한두 개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밑에 학교 하나 정도를 보험을 써놓고 수시에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상적인 형태로 수능을 그렇죠. 받으면 그보다 잘 볼 거잖아요. 네. 그럼 면접을 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위쪽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6장이면 어쨌든 네, 어차피 6개 다 붙어서 뭐 할 건데요. 그렇죠. 하나만 붙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조차 못 붙는 것 때문에 걱정인 건데 문제는 꼭 내가 재수할 생각이 없고 하겠다라고 네. 하면 6월 모평 성적에서 동일선상에 있는 대학교를 한 2개 쓰면 그리고 그게 성격에 따라서 네. 내가 정말 불안하다 그러면 그 밑에 하나만 딱 쓰고 나머지 3개는 위쪽으로 질러도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정말 웃기는 건 다 하향으로 쓰거나 다 하향으로 네, 네. 문과라는 이유로 네. 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저희 피기맘
홈페이지에 오시면 수시 예측 서비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적 입력 한번 해보시고 비교과의 다양한 설문들이 있어요. 네.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벌써 이제 4년차 진행되고 있는데 적중률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하향 지원하는 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합격률 높이려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럴 생각 조금도 없고요. 보면은 아이들이 자기 성적을 거꾸로 웃기는 건 좀 높게 점수를 줘요. 네. 근데 웃기는 건 지원은 낮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합격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해도 네. 잘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꼼꼼하게 읽어보고 입력하면 네. 거기에서 네. 소신 지원이나 안정화에 충분히 붙습니다.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정말 부탁하고 네, 싶은 네. 거 저처럼 아이들의 입시에 관련된 거를 분석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뭔가의 어떤 대안을 얘기하시면서 밥 벌어먹고 사시는 분들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데 공부 조금만 좀 하세요. 이걸 찾아보시면요 얼마든지 분석해 볼 수 있거든요. 맞네. 근데 귀찮으신 건 알겠어요. 뭐 그거 한자 보느니 상담 하나 더 해서 돈 더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계속 가슴에 남으실 겁니다. 이게 아이들의 미래에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버는 돈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좀 고민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 사실은 그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네. 이 소장님 같이 이렇게 애정도 있으시고 또 비판적으로 또 숫자 앞에 쫄지 않는 분들이 이 어디가 만드는 대기업에 좀 많이 가 계시면은 상당히 한국 그 입시 정보 활성화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제가 어디가로 가실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예. 이 방송 시작하면서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노피디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 체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원래 하기 싫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근데 이거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 계속 여기에다가 그 관련된 거를 정리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네. 예, 제가 좀 더 부지런을 떨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렇게 할 테니 일단 고맙습니다. 지켜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 1시간 30분인데 사실은 몰입해서 가다 보면은 결코 그냥 그 긴 시간이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귀중한 자료 그리고 팩트 체킹 해주신 박수범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